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같이 한번 써봅시다. 유튜브에서 늘 하던 대로 요런 거 알려드리고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이라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요거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 1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자, 근데 지원 동기가 천자고요. 요걸 갖다가 이제 그냥 지원 동기, 회사에 지원한 지원 동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희망하는 직무와 연관해서 서술을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직무 지원 동기 플러스 직무의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예요. 해당 직무에 대한 직무 수행 내용 및 핵심 역량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수행하기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요거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꿈이었습니다. 뭐 선배가 갔습니다. 이런 사연 제발 만들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용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 가지 사연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항목 1번의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지원한 직무의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무 핵심 역량을 이제 여기서 기술하셔야 돼요. 기술하셔야 되는데 정량적 근거 우선입니다. 자격증이나 교육사항이나 그리고 가독성을 높여서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유리합니다. 일종의 항목 1번은요. 직무 역량 기술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력서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개조식으로 작성해 놓으면 그러니까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놓으시면 이력서를 이제 뭐 나중에 면접 가서 이걸 이제 그 면접관이 보더라도 이력서에 쭉 이어서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어 있으면 항목 1번까지 쭉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서술형으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력서 가독성 높은 이력서를 보다가 갑자기 서술형을 보게 되니까 잘 안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목 1번만큼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래서 작성 불러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저의 지원 동기는 무엇이고요? 그냥 자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저의 직무 핵심 역량을 정리하면 이렇게 보고서 형태로 작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업무에 자신 있고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자, 예시 내렸습니다. 제가 개인금융에 지원한 이유는 직무수행 자신감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은행의 개인 금융직에 합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핵심 역량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 금융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 능력하고 자산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상세 기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 제공 능력, 정량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관련 자격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관련 교육 받은 걸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위에 있지 않느냐 이력서에 이력서에 있는데 왜 또 적어야 되느냐? 간단해요. 요렇게 키워드별로 묶어서 딱 정리를 하진 않았잖아요.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그냥 이력서만 봐서는 그냥 이런 자격 가지고 있네 이런 교육 받았네 이렇게 이제 그 면접관들이 나중에 인식을 하거나 서류 전형 위원들이 인식을 한다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으면은 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거가 요거네. 그렇지. 요걸 갖다가 요런 교육과 요런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면 요런 능력 가지고 있는 게 맞지. 요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글이에요. 설득을 하는 글. 그래서 요렇게 정량적 근거와 정성적 근거를 다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교육 적고요. 관련 교육은 어떤 내용을 받았고 어디서 받았고 얼마나 이수했다. 요런 걸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련 경험은 어떤 내용을 경험을 했고 요런 활동을 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요런 경험과 요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요런 역량을 습득했고 그 다음에 요런 일을 잘 할 수 있다까지 요렇게 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 서비스 제공 능력,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능력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고 이게 천자기 때문에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키워드 잡아가지고 쭉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항목 1번에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은 다 탈탈탈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다 몰아서 적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 제가 가진 역량이 이거니까 요 업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2번입니다.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 인재상 이런 항목이 이제 나오죠.
이게 지금 하나은행도 그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딱 이 퀄리티 차이, 자기소개서 항목부터 퀄리티 차이가 납니다. 잘 되는 은행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은행의 이제 인사 담당자들 예전에 이제 영광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항목 1번이 직무 적합도라면 항목 2번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인재상 핵심 가치에 일치하는 건데 사실 변별력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이게 다들 뭐 핵심 가치나 인재상에 일치한다고 얘기하지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허울입니다. 허울 이거. 이런 항목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인재상은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있는데 사례는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돼요. 고객이면은 고객 니즈 파악에서 만족시킨 사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한 사례, 신뢰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원칙과 규정을 준수해서 타인의 신뢰를 얻은 사례.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은행이 지금 나락간 이유가 요것 때문이죠. 횡령사건. 그다음에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한 사례, 그 다음에 혁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을 좀 개선한 사례, 이런 걸 가지고 이 인재상의 일치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현재 이 인재상, 이 핵심 가치가 우리은행에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은행의 목표는 무조건 돈입니다. 지금 당기 순이익 1위를 갖다가 달성하는 게 목표인데 뭐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성 확보, 리스크 관리, 디지털, 그 다음에 경영 체질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내실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은행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늦죠. 우리은행이 지금 늦고 있고 글로벌도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좀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게 다른 은행들하고 좀 방향성 면에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완전 글로벌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시아 넘버원 글로벌 금융사에 도약하겠다. 이게 아시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1위 하겠다는 얘기인데 매우 현실적인 목표죠. 현실적인 목표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뭐 지사를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은행은 어디까지나 지금 순이익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 돈 가지고 나중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1위까지 올라본 적이 있죠, 우리은행이. 근데 지금은 4위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은행 경쟁이 심화된 것도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은 좀 자만을 했죠, 우리은행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리고 대규모 횡령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걸로 브랜드 신뢰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당장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하고 이제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기업 금융하고 개인 금융 요걸 갖다가 지금 순이익을 좀 높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다른 걸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향상시킬까는 고객층을 조금 넓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고객층을 갖다가 조금 더 넓히고 그 다음에 비용 절감시키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하고 계속 막 리스크 관리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굴리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우리은행입니다.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막 디지털 역량 강화, 글로벌 강화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신경 쓴다면 우리은행은 전통적인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서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자, 두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항목을 적으시면 되는데 작성 플롯은요. 첫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은행에서는 왜 그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그에 대한 근거 사례는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 실현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그냥 뭐입니다. 왜 그 가치가 중요하다면요. 지금 너희 단기 순이익 1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고객 기반 확대하고 비용 절감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비용 절감을 하고 고객 확대를 하려면 디지털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려고 하면은 기존의 오프라인 상품 가입을 통한 예대 할인 의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원뱅크 활성화라든지 뭐 뻔한 말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거에서 벗어나가지고 전사적인 변화가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다른 키워드를 선택하셨다면 요거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적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 키워드가 중요한지 내용을 쭉 적는 겁니다. 그렇게 적어 놓고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혁신이면은 혁신 사례. 제가 사례 어떤 사례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례를 갖다가 이런 사례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혁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의문을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기술하겠죠. 그래서 제가 적은 사례가 학생의 간부 때 사물함 배정하는데 완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새로운 방식을 갖다가 제가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선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방식을 강구하고 이렇게 좀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자, 요 예시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 드릴게요. 자, 항목 3번입니다. 의견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 이거 힘들죠? 무슨 차별화된 방법이 있을까요? 소통은 다 똑같은데 맞죠? 어쨌든 이건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은행에서 소통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고객 응대입니다. 고객과 행원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행원은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게 줘야 돼요. 고객한테 혜택을 적게 줘야 돼요. 근데 고객은 은행에게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틀리는 게 이해관계가 틀리는 게 고객과 행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판매하려면 정말 설득을 잘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죠. 요래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하는 건 더 이상 은행원 행원 한 명이 제공하는 게 아니죠. 상품 개발하고 뭐 제공까지 팀플레이 해야 되니까 팀원들 간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개인 실적이 아니라 조직의 실적이 중요한 거죠. 조직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 생각하면은 뭐 보험 상품 팔고 이 상품 팔고 상품 많이 팔면 좋겠지만은 이 조직 차원에서 어떤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지금은 어떤 상품에 전략적으로 어떤 고객층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소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직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쓰실 때 고민하는 거 뻔해요. 소통의 노하우가 어떤 게 있을까? 별다른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찾는데 좀 힘드실 건데 요 네 개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여러분들 뻔해요, 적는 게 경청입니다. 뭐 이런 거 적겠죠. 그거 적지 말고 요거 네 개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저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혹은 공통점을 찾습니다. 혹은 타협하고 양보를 좀 하는 그런 이제 상대방과 내 의견만 내세우기보다는 조금 타협하고 양보한다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혹은 반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의견에 반박하기보다는 들어줍니다. 이게 경청한다의 느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요 네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시고 사례도 요런 사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례가 요 네 개 중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작성은 간단하죠. 요 네 개 중에서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행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저는 가치관이나 견해 차이가 발생했을 때 감정 조절하고 상대 의견에 반박을 줄입니다. 네 번째 거 선택했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다는 조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사실 회사에서 소통할 때 이제 원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한 사례가 있다고 사례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 어떤 사례였죠 아까?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기보다는 좀 더 좋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거는 이제 뭐 서포터즈 활동하는데 컨텐츠 놓고 한쪽은 은행 상품 중심으로 홍보하자. 근데 한쪽은 그거 너무 올드한 거 아니냐. 그냥 인스타그램 이제 보통 인기 있는 컨텐츠처럼 이슈 중심으로 컨텐츠 구성하고 마지막에 상품 광고 넣자. 이렇게 충돌한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좋은 의견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광고가 이슈가 쫙 나오고 마지막에 광고 나오면 마지막 광고 잘 안 보고 약간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런 이제 요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은행 상품 중심으로 막 홍보를 하면 이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의견만 내세우기보다는 좀 상대의 좋은 의견을 칭찬하고 반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의 우려만 조금 표현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의견, 그래서 서로 조금 양보하고 조율해 가지고 좋은 의견, 조직의 좋은 의견으로 그 의견을 조율했고, 그래서 견해차가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오히려 조직의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충분한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세요, 예시를. 자, 마지막 항목 4번입니다. 요거 적기 힘들죠, 여러분들. 이게 성격의 장단점 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직무 수행의 태도 및 약점 보완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항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요거죠. 직무에 유리한 태도나 아니면 약점을 보유하고 있는가, 혹은 직무에 유리한 능력과 그 다음에 부족한 능력이 있진 않은가, 요걸 갖다가 평가하는 건데, 요거는 일단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태도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항목 1번에 이미 여러분들이 쓸만한 카드는 다 쓰셨습니다. 직무 핵심 역량은 다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항목 4번의 태도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그 키워드 제가 여러 가지 제시해 드렸어요. 요 키워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는 키워드로 그냥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자신 없는 부분은 오히려 역량이라고 적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현재 뭐 자격증을 따고 있거나 공부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적으면 돼요, 그냥. 왜냐하면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성격적인 부분은 변하기 쉽지 않고, 이 면접위원들이나 서류 전형 위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적으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이거 안 고쳐지겠는데? 힘들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자신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역량이다, 지식이다, 근데 지금 보완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적는 게 최선인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상품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한데 현재 보완 중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보완될 거다, 이렇게 적으면은 그것에 대한 우려가 불식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좋아요. 이게 이제 서류 전형하고 면접 볼 거잖아요. 면접 볼 때쯤에 딱 어떤 자격증이 취득되는 거, 막 그런 거면 면접 가서 이거 자격증 땄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격증이 떨어지면 애매하죠. 잘 생각하고 적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적습니다. 그 자신 있는 부분 적고요. 그 다음에 근거 사례, 성격적인 부분으로 적겠죠. 그 다음에 자신 없는 역량 적고요. 보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적습니다. 근데 이걸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부정적인 단점으로 마무리하시면 부정적인 감정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보완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는 성격을 바탕으로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저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의 고객분들을 만족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키워드로 만족시키겠다. 장점 먼저 적고 그 장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를 적습니다. 사명감이라는 키워드는 일종의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업무,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는 이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 자료조사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 회사들의 연락을 돌리고 로드뷰까지 활용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 결과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명감 키워드에 대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장점 키워드에 대한 근거 사례를 쭉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분야 업무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하지만 현재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적어주면 좋겠죠. 지금 3월 말 시험이다. 그래서 요거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할 거고 곧 보완될 거다. 그래서 요거 보완하고 그 다음에 제 성격의 장점을 활용해 가지고요, 우리은행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예시는요 블로그에 전부 올려 드릴 테니까 예시 보시면서 천천히 완성해 보십시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